맨해튼 링컨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전세대를 아우르는 K-뮤직 나이트 행사가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래전 추방을 보류한 수천 건을 다시 심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리틀 페리에서 한 한인 남성이 여성에게 잔혹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테니스 대회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이 $500만 책정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맨해튼 링컨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전세대를 아우르는 K-뮤직 나이트 행사가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뉴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K-뮤직 나이트 공연이 링컨센터 댐로시파크 야외 공연장에서 천여 명의 관객들이 모인 가운데 성료했습니다. 올해로 4회째 열린 이번 공연에는 한국 록밴드의 전설인 김창완 밴드와 현재 한국에서 가장 핫한 4인조 혼성 록밴드 터치드, 그리고 먼데이 필링이 화려한 무대를 펼쳤습니다. 김창완 밴드는 이날 공연에서 대표곡 너의 의미, 회상, 어머니와 고등어 등 한인들에게 향수를 자극하는 곡들과 더불어 제발 제발, 기타와 오토바이 타자 같은 실험적인 곡들도 선보여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사라져줘서 또 생명이 태어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오늘 노래들도 그저 귀를 스칠 뿐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인생이 뭔지 가슴에 휙 금을 그어주는, 또 그런 눈을 번쩍 뜨게 해주는 그런 경험이 됐으면 합니다. 북미 데뷔 무대인 터치드는 이날 공연에서 하이라이트, 뜨거운 외침과 독립의 메시지를 담은 곡인 불시 등을 통해 폭발적인 에너지와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무료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웹사이트에서 오픈되자마자 1시간 만에 표가 매진되는 등 한국 록 음악에 대한 뉴요커들의 뜨거운 사랑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공연에 앞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김창완은 한국 음악이 저변에 갖는 강점에 대해 한글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언어, 정서, 역사, 전통이 K-뮤직이 더 넓고 깊게 뻗어갈 수 있는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태까지 그 다져진 K-팝 그 반석 위에서 또 한국에서도 지금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국악과의 접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이 K-팝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더 다양성을 가져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또 K-락도 이렇게 뻗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공연을 통해 김창완 밴드와 터치드, 먼데이 필링 등은 뉴요커들에게 한국 록 밴드 음악의 진수를 선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래전 추방을 보류한 수천 건을 다시 심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타임즈는 6일 10년 전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절차를 보류받은 고등학생이었던 헤수스 리코의 이야기를 조명했습니다. 리코는 8주 전 트럼프 행정부가 그의 추방 절차를 재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29세인 그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한 명 있습니다. 리코는 최소 4차례에 걸쳐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자격을 갱신해왔습니다. 리코와 같은 케이스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LA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 재개를 위한 일정 재설정 요청을 수십 건씩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토안보부 산하법률고문실은 추방사건 재개 요청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들 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며 사유나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여전히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재판은 일반 연방법원과 달리
변호사와 판사 모두 행정부 소속으로 각각 크리스틴 옹 국토안보부 장관과 펜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변호사들과 이민자들은 이 추방 절차 재개 요청에 맞서 대응 서류를 제출하느라 분투 중입니다. 몇몇은 오래전 고객을 수소문하거나 은퇴한 동료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있습니다. 뉴저지 리틀 페리에서 한인 남성이 여성에게 잔혹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가해자는 뉴욕 용커스에 거주하는 40대 김모 씨로 피해 여성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지역 매체 인디펜던트 온라인 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지역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 너머에서 여성의 희미한 비명을 듣고 강제로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나체 상태로 피범벅이 된 모습이었고 우리는 그냥 성관계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 여성은 갈비뼈 5대가 골절되고 폐가 함몰된 데다 전신에 멍과 출혈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 묻은 종이 타월이 담긴 봉투, 혈흔이 묻은 청소 도구 등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김 씨가 나를 때리고 숨도 못 쉬게 했다. 옷을 벗지 않으면 해지겠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중범죄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해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했습니다. 이후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김 씨에 대해 구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구조사를 곧바로 실시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저는 우리 상무부의 현대의 사실과 수치,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얻은 결과와 정보를 바탕으로 한 새롭고 매우 정확한 센서스 관련 작업을 즉시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불법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사람들은 이번 센서스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헌법에 따라 10년마다 상무부 센서스국 주도로 인구총조사를 실시하는데 미국 내 모든 사람을 집계하게 돼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센서스는 2020년 실시됐기에 예정대로라면 다음 센서스는 2030년에 하도록 개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센서스 계획이 특히 주목받는 것은 그가 고용통계 조작을 주장하며 지난 4일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해임한 일과 최근 텍사스주에서 점화된 연방하원 선거구의 제리맨더링 논쟁 때문입니다. 국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 통계의 새로운 인구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의 쟁점인 선거구 확정에 새로운 인구조사 결과를 적용하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테니스 대회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이 500만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오는 24일부터 퀸즈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US 오픈 테니스 대회 총상금 액수는 9천만 달러로 지난해 7,500만 달러에 비해 20% 많아졌습니다. 남녀 단식 우승 상금 역시 지난해 36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는 4대 메이저 대회를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올해 혼합복식은 출전 선수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혼합복식 우승 상금이 지난해 20만 달러에서 올해 100만 달러로 늘었고 대회 기간도 단식 본선 개막인 8월 24일에 앞서 8월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45세 노장 비너스 윌리엄스가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 테니스 대회 혼합복식에도 출전한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US 오픈 혼합복식에는 얀니크 신네르에마 나바로, 잭 드레이퍼 파울라 바도사, 카스페르 우드이가 시비옹테크, 테일러 프리츠 엘레나 리바키나, 홀게르 우네어맨다 아니시모바, 알렉산더 츠베레프 벨린다 벤치치 등 단식 톱 랭커들의 출전이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등으로 사설 교도소들이 떼돈을 벌고 있으며 교도소 운영 기업 중 일부는 남아도는 현금으로 자사주를 무더기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사설 교도소 운영 회사 중 최대 회사로 알려진 지오그룹은 어제 실적 발표에서 올해 2분기 매출이 6억 3,62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기순이익은 2,910만 달러로 1년 전의 3,250만 달러 손실에서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백악관의 정책에 힘입어 조만간 큰 성장이 기대된다며 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오그룹은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으로 내년에는 매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개장을 준비 중인 수감시설 4개소도 내년이면 꽉 차게 되며
이에 따른 매출도 2억 4천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수용시설은 6개로 5,900개 침상이 있으며 만약 이민세관 단속국이 이를 모두 이용한다면 연간 추가 매출이 3억 1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연방의회는 이민세관 단속국의 향후 4년치 구급 예산을 450억 달러로 3배 증액했으며 추방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10만 명을 더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간업체 수용 가능 인원은 최소 7만 5천 명에서 최대 8만 명이므로 교도소가 부족한 형편이어서 민간업체는 승승장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2대 수출품인 반도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애플의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부과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가별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 품목별 관세를 조정하면서 반도체부터 우선 부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 추가로 1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애플 주가는 5.9%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 전체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 공급망의 더 많은 부분을 미국 국내로 가져오고 미국 안에서 애플 제품의 중요 부품을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제조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빈 헬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조 달러 규모의 새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는 약속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의 1,000억 달러 투자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이 해외에 있는 아이폰 제조 기반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 성격인 2차 관세를 도입,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에 대해 추가 관세 25%를 부과하자 러시아가 푸틴 트럼프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무마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나는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 연방의 석유와 석유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따라서 미국 영토로 수입되는 인도 물품에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관세란 미국이 러시아의 원유와 석유 제품, 천연가스 등을 구입하는 나라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서명한 행정명령이 21일 뒤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는 오늘부터 25% 관세가 부과되며 3주 뒤인 이달 말에는 25% 관세가 더 적용됨에 따라 인도의 관세율은 50%로 껑충 뛰게 됩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교역국인 인도에 대한 강경 조치를 발표하자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터져나왔습니다. 어제 오후 뉴욕타임스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 젤렌스키와 3자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 직후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빠른 시간 내에 푸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고 백악관은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위트코프 특사가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으며 나는 유럽 정상들에게 위트코프와 푸틴 간 협의 내용 등을 업데이트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만약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전 종전협상 요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인도에 이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면 러시아가 고립될 수 있다고 보고 트럼프 달래기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성년자 성추행범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친분 여부가 앱스타인의 채용사 길레인 맥스웰의 입에 달린 가운데 맥스웰이 전국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BC 뉴스는 맥스웰이 최근 텍사스주 브라이언 소재의 기숙사용 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이 시설을 관리하는 FCC 브라이언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교도소 재소자는 전원 여성이며 대부분 비폭력 범죄와 화이트 칼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며 교도소 시설이 리조트급으로 재소자 모두가 가장 원하는 교도소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교정국 교정시설 분류에 따르면 브라이언 교도소는 경비 등급이 5개 등급 중 가장 낮은 최소 경비시설이며 재소자 숙소가 기숙사식인 연방교도소 캠프입니다. 또 교도소가 리조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담장이 없거나 담장이 있더라도 제한적이고 재소자 대비 교도관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입니다.
맥스웰이 이감 이전에 수감돼 있던 플로리다주 텔러헤시 소재 교도소 역시 적용비 연방교도소였지만 이중으로 담장이 쳐져 있고 남녀가 뒤섞여 있으며 교도관 비율도 높은 곳입니다. 연방교도소 직원들은 브라이언 교도소에 대해 클럽헤드라는 말을 들어봤느냐? 바로 이곳이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으며 클럽헤드는 고급 휴양지 클럽메드, 즉 휴양지 수준의 교도소를 말합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에게 미성년 여성의 공급 등을 담당했던 길레인 맥스웰은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의 친분 여부 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면 등 사실상 인생 역전의 기회를 맞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하원은 진상규명을 외치며 길레인 맥스웰 증언을 요청했고 맥스웰은 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맥스웰은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친분은 부인하고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앱스타인과 민주당 유력 정치인 등의 관계를 진술하면 사면 또는 감형을 받게 되며 리조트형 교도소로 이감된 것도 트럼프와 공화당 측이 맥스웰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방법원 전산망과 데이터베이스가 해킹당하면서 사건 제보자의 신원 등 중요 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법원 행정처가 지난달 초 연방법원 전산망 해킹 사실을 처음 인지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주의 연방법원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해킹된 전산망은 법관과 법원 직원,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관련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일반인들이 제한적으로 사건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과는 다른 전산망입니다. 특히 이 전산망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관한 기록뿐 아니라 비공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며 일반에게 미공개되는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등도 모두 업로드돼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 지역의 연방법원 전산망에서는 재판 기록의 단순 유출에 그치지 않고 사건 기록 12개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법원 전산망은 지난 2000년대 초반에 개발됐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하며 2020년에도 외국 해킹 그룹이 전산망을 해킹하는 사건이 일어나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를 부과한 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관세가 미국 경제에 대지진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지진이 아닌 진동 수준에 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세 충격을 감내해오던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던 생산시설의 미국 복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펜타닐 미국 유입, 미국 밀입국 방치 등의 이유를 들어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중국의 10%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관세 무기화에 돌입, 7개월이 지난 현재 실효 관세율이 18.3%로 1934년 이후 약 9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세 실험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고 앞으로 며칠 내에 더 많은 관세 부과 발표가 있겠지만 경제는 붕괴되지 않았다. 물가가 오르기는 했지만 급등하지는 않았고 슈퍼마켓 진열장이 텅텅 비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지난 6월 관세 수입이 27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에 달하면서 폭증하는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배당금 주듯 나눠줄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무역 적자는 6월 620억 달러로 급감하며 2023년 9월 이후 가장 적었고 대중 무역 적자도 크게 줄면서 트럼프의 당초 의도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관세 수입이 트럼프 주장대로 소득세를 대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무역 적자 감소도 관세 부과 전 외국 제품을 대폭 구입하는 바람에 수입이 줄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갈지자식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 기업들이 불확실성의 늪에 빠지면서 과연 해외로 빼냈던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교통국 한인기독교협회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현재 모집 중인 기술 직종에 대해 설명하는 기술자 취업 설명회를 오는 10일 오후 4시 웨체스터 뉴욕 진리교회에서 엽니다.
영어 능력 미달을 이유로 약 1,500명의 트럭 운전기사가 운행 자격을 정지당하는 등 관련 규정 집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루퍼트 머독의 뉴욕 포스트 미디어 그룹은 내년 초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캘리포니아 포스트를 창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서 중국 공산당 및 중국군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기업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립부탄 인텔 최고 경영자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로스앤젤레스 FC가 6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BMO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흥민의 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해 한국 신작 영화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가 없다와 홍상수 감독의 그 자연이 내게 뭐라고 하니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화제인 2025 뉴욕 영화제에 공식 초청됐습니다. 하와이나 몰디브, 발리 등 인기 휴양지에서 최근 호텔 숙박부터 국립공원, 보호구역 입장료까지 모든 관광활동의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으로 기후세금이 붙고 있습니다. 호주 모나시 대학교와 RMIT 등이 공동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위해 마시는 제로칼로리 음료가 일반 설탕 음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최저 기온은 6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9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